를 뒤돌아보면 팀빌딩과 똑같거든요. 영업 조직을 꼭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은 팀원을 영업 사원들을 뽑는데 그것도 팀빌딩 아닌가요? 그쵸? 가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한다면 내가 알바생을 모집하는 것도 팀빌딩이 하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내가 식당을 하는데 알바생을 3명 뽑아요. 일 뒤지게 못하는 사람 뽑으면 이 가게는 망하죠. 그쵸? 아무리 맛도 좋고 하지만 서비스가 개판이면 가게가 망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 가게에 알바가 더 적극적이고 더 이렇게 손님들 적극적으로 선호해서 잘 대하는 알바생 뽑으면 맛은 별로라도 이 서비스 때문에도 거기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팀빌딩은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있는 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팀빌딩이라는 용어를 안 정했기 때문에 팀빌딩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데 실은 팀빌딩이라는 거는 그냥 조직이에요.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인데 그 조직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내 팀의 컬러가 달라지고요. 내 팀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내 팀의 볼륨 그리고 그 즉시 나의 소득과 관련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팀빌딩에 있어서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팀빌딩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서 팀빌딩이 필요하는지 그리고 이 팀빌딩이 왜서 중요하는지를 알면 사장님들이 팀빌딩을 조금 더 신중하게 내 팀에 누굴 초대하고 누굴 통해서 팀을 빌딩할 건지 아마 판단이 설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성하고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갖다 끌어들이니까 팀이 아무나 커지다가 아무나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성공의 크기 수입은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고객. 근데 고객을 혼자 만드는 건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가요? 고객 위치? 그렇지는 않아요. 고객을 혼자서 창급 만든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다수의 그 상대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모든 보상 받는데 몇 점이 필요해요? 얼마예요? 그쵸? 일단 직급 상관없이 내가 5단계 안에 모든 보상 받으려면 75점이라는 포인트는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75점 포인트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보상을 만들었거든요. 자 보세요. 본인 집에 우리가 친척이 많든 적든 주변에 휴대폰 쓰는 사람은 10명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럼 10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달 해라면 어려운 일이에요. 영역이에요. 근데 누적으로 10건 하는 것은 쉬워요. 그쵸? 그러면 렌탈 같은 거 볼까요? 요즘 시대는 모든 게 다 렌탈 받겠죠? 그러면 누적으로 10건 하는 일이 어렵나요? 실은 게으르게 해도요. 한 달에 한 건 해도 10개월이면 10건 채울 수는 있어요. 단지 내가 그만 못 먹는 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그쵸? 맘먹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맘만 먹으면 일이 다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만드는데 나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데 혼자 만드는 고객 가지고는 수익의 한계가 있고 진짜 그걸로 진짜 큰 돈 벌려면 수익의 한계를 늘려면 고객을 만든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팀빌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수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뭐예요? 여럿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팀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실무적인 가게가 있어서 가맹점 내는 거는 프랜차이즈 맞죠? 근데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는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맞아요. 단지 네트워크의 법에 속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단계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근데 다단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다 단단계를 해요. 소위 말하는 다 노가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가 네트워크의 원리는 뭐냐면 혼자서 100을 하는 게 아니고 100명이 100을 만드는데 그게 100명에서 1%씩 뽑아오면 한 100%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렛대 효과만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할 일을 정확히 하고 팀빌딩의 필요성하고 그 중요성을 알잖아요. 내 팀빌딩에 있어서 나의 팀에 어떤 리더를 만들 건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필요성을 중요성을 모르니까 아무나 끄집어 대니까 내 팀에 리더 들어도 다 튕겨 나갈 수 있고요. 그걸 내가 커버 못하다 보니까 내가 팀을 이끄는데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팀빌딩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우리의 팀빌딩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 팀빌딩이고요. 그래서 고객 유치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누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하는 날이 와요. 그렇지 않나요? 팀빌딩의 과정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호기심 유발이에요. 호기심 유발 초대고요. 두 번째는 사업 설명 PBR. 이게 우리가 일회일 미팅, 소규모 미팅으로 사업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BOM 미팅에서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사업자하고 고민한 사람을 구분하는 거고 사업자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죠. 뭐예요? 트레이닝. 이런 오늘 같은 위클리 이런 자리 와서
마인드나 배우고 마인드셋을 올바르게 배우고 보상 플랜, 고객이치, 팀빌딩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거 한 번 듣고 다 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마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들 와서 딱 듣고 나서 한 번 듣고 나서 세 번 듣잖아요. 그래. 똑같은 얘기 듣는 거 왜 듣냐. 나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근데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본인은 아직 QTT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은 ETT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분야에서 막 네트워크 분야에서 몇십 년을 굴러다녔어. 근데 ACN을 선택해서 돈 벌게 다녔는데 아직도 ETC 못 됐잖아요. ROT 못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직도 본인이 그릇 사이즈 아직 그 정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머리를 농담으로 대가리 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 대가리를 이제부터 새롭게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초보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본인이 다 안다 하고 본인이 막무가내 다 설명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에이스 명단을 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깨달을지 몰라요. 스폰서가 나보다 딱 봤는데 실력도 없어.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무시할 수 있어요. 나는 20년 했는데 제 1년밖에 안 되는 게 뭐 나보다 낫겠나. 뭐 본인 가서 막 설명해. 그러고 나서 등록이 안 돼. 그리고 두세 번 하다 보니까 다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전화 안 받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스피치 할 때 뭐라 해요? 나는 AC는 뼈 묻었다고. 나 평생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했는데 두세 번 거절당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게 뭐냐면 본인 역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팀빌딩에 있어서 본인 역할만 잘해도 팀빌딩은 90% 먹고 들어가요. 근데 본인 역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가 아니고요. 1%도 어때요? 1%도 쉽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계속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유발 초대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신규든 내가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팀빌딩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호기심 유발은 내 목, 나머지 사업 설명 누구 몫이에요? 리더예요. 그리고 트레이닝도 리더예요. 네트워크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경험이 있든 없든 이 사업을 처음 스타트했을 때 처음에 본인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활용해보는 게 많이 도움된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설명을 하루 ACN 오늘 시작했어요. 설명을 개떡같이 잘할 수는 있어요. 철떡같이 잘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한 가지 기존의 사업자들 단점 하나 있어요. 상대방 질문했을 때 답변할 실력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본인이 궁금한 것을 그 자리에 해소했을 때 설득이 돼가지고 등록을 하거든요. 설득이 아닌 설득이 돼가지고 비전 보고 등록하는데 본인이 궁금한 거를 질문했는데 답변 못해. 답답해. 그러면 비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은 호기심 유발 초대는 내가 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어떻게 이 사람 질문을 답변하는지를 그거를 습득하는 게 사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신규들 한테는. 그래서 초대는 본인이 하는 거고 설명을 리더한테 맡겨보세요. 그래서 한 본인이 10번 정도 초대했을 때 도움을 후원 요청 받아보세요. 근데 이 중에 또 리더들 귀찮은 리더 이제 한두 번 도와주고 이제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그 팀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 나왔을 때는 그 사람 내가 만약에 신규 사업자예요. 최소한 10명 초대해가지고 후원 받고 그 상대방이 사업 설명하는 과정도 내가 유사히 지켜보고 리더가 뭘 얘기하는지 상대방 질문할 때 뭘 답변하는지 다 배우고 습득하세요. 그러고 나서 혼자서 나가서 어때요? 전쟁터 나가죠. 그러면 총알이 100발이기 때문에 100발 100중 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이 어떤 질문하든지 내가 다 답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험을 못 겪었잖아요. 그러면 두세 번 하고 나서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트레이닝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유클리 한 번 와듣고 이제 본인이 등록한 직대 데리고 2시간 내내 본인이 설명 다 해요. 유클리. 토요일날 올 필요 없다고. 내가 대신 가서 니한테 똑바로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본인이 유클리 막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ACN 31년 역사상에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RVP, SVP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스폰서가 없더라도 아니면 스폰서가 나보다 더 모델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위클리 내가 꾸준히 나와서 배우다 성장해가지고 RVP, SVP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은 분명한 것은 매달마다 그 실적이 좋고 마인드가 좋은 사람들로 세팅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할 역할은 뭐냐면 트레이닝이나 파트너 앉혀놓는 역할만 잘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쪼개볼게요. 호기심 유발 초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 유발은 다양하게 있어요. 딱 세 가지 나누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호기심 유발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비전에 대한 거예요. 사장님들 사람에 대한 거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스폰서도 있고 강사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아마추어하고 선수들의 차이가 있어요. 아마추어들은 본인이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선수들은 본인보다는 프로모팅을 하게 돼요. 우리가 T스쿨에서 프로모팅에 대해 들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들 왜 사업 설명 많이 들어야 되는지 이해되세요? 진짜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한 달 내내 강사들이 다 틀리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각자의 스펙을 기억하시고요. 내 주변에 인맥을 걸맞는 사람한테 걸맞는 강의 딱 초대하면 100% 등록이 돼요. 내가 어려운 사람도 그 강사님이 내가 잘 안내했기 때문에 딱 맞는 강사님은 한 강의를 안내놨기 때문에 안 할 사람도 타이밍 안 맞는 사람도 타이밍이 돼서 등록할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많이 듣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강의 한두 번 듣고 나서 본인이 다 한다고 하고 절대 안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에요. 진짜 사업은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진짜 사업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누구나 24시간 다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 시간 비워놓고 와서 듣는 사람하고 어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도 그냥 스폰서가 오라고 하니까 말아 못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결과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잖아요. 달라요. 이해되세요? 끌려온 사람은 한두 달 뒤에 사라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고 3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본인 스스로 온 사람은 늦게 가더라도 언젠가 TCRP, SP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시간 내가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프로모팅은 나의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팅.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나를 후원한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프로모팅을 하면 돼요. 근데 프로모팅 할 때 사회의 용어를 쓰지 말고요. 일상적인 용어 썼을 때 가장 효과가 높아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나를 후원하는 분이 RVP예요. 그럼 그 사람 RVP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지역 부사장이라고 최단기간에 갖고 진짜 이래 스펙이 있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관심 있어서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나 참여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분 너랑 같이 해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서 널 초대했다고. 어렵게 모신 분이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시간 내서 무조건 와서 커피 싸고 제대로 듣고 네가 판단해라. 이해되세요? 이게 사람에 대한 프로모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은 프로모팅만 잘하잖아요. 본인 그 사람은 스스로 와서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프로모팅을 잘못되게 되면 그래 그런 사람 네가 잘 관계 유지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프로모팅은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각자의 스펙이 있죠. 그러면 내 인맥 중에 이 사람과 딱 매칭되는 사람을 초대하면 돼요. 두 번째는 아이템이에요. 거의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99%가 다 건강식품, 화장품, 코인, 토기 이런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ACM만 유독 에센셜 요금, 통신, 렌탈,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에 대한 호기심 유발 초대해도 돼요. 야, 너 혹시 요즘에 알뜰 요금이 대세네. 너 알뜰 요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이라면 나 요금 공짜 쓴다고. 그 상대방이 뭘 부정적이했든 나는 내 할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랑질 많이 하잖아요. 궁금해서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쵸? 요즘에 전기차도 많잖아요. 확실히. 그쵸? 그리고 전기에 대한. 한국에 에너지 민영화가 된다는 소문이 계속 나고 있잖아. 근데 나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다고. LG가 손잡았다고. LG의 대리점 권한을 땄다고. 근데 내가 실력 있는 것도 알지 않냐고. 근데 이번에 아는 지인 통해서 이 에너지 관련된 대리점 땄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이거를 몰라서 정보를 몰라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하다 보니 괜찮아서 널 추천했더니 그럼 그분이 그럼 시간 내주겠다 해서 어렵게 모신 분이니까 너 짧은 시간이니까 무조건 예의 갖추고 와 들어봐라고. 그럼 어때요? 듣는 자세부터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이게 정확한 목적 시간하고 정확한 이 아이템에 대한 비전을 딱 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거를 오고 싶어하거든요. 비전은 어때요? 에너지 민영화 비전 없어요? 아시아 시장 비전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경쟁력이 없는 회사죠. ACN은 그렇지 않나요? 에너지, 통신, 렌탈 다 독점이잖아요. 거의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 아시아에 대한 비전, 이 요금에 대한 비전을 내가 정확히 준다면 그 사람도 궁금하겠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ACN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인에서 사기당해서 지친 사람들, 투기해서 투신할까 하다가 포기해서 ACN 온 사람들.
그리고 건강식품 화장품 싸대기에서 지쳐서 A씨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요금이니까 누적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는 또 어때요? 요 에센셜 요금 관련된 건데도 성형 거의 비슷한 화장품이 또 렌징돼서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에 꾸준히 참석해야 그 비전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스템 참여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비전이 어디다 둘지 모르기 때문에 초대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플하게 소개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 전화가 내가 전화를 초대해요. 3분 이상 넘어가면 내가 전화 끊어야 돼요. 야 전화 신호 안 좋다고 끊어버리세요. 그럼 상대방 궁금해서 오잖아요. 야 나 얘기할 거 다 했으니까 시간 낼지 말지 네가 결정하고 시간 낼 거면 어느 보자고 초대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3분 지나고 30분 아니면 3시간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절대 초대 안 된대. 근데 들어보잖아요. 그럼 다 본인이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하고요. 설명이 아닌 뭐라 했어요? 그쵸? 초보자들이 가장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초대를 해야 하는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알아먹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요?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가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는 뭐냐면 하수는 하고 싶은 얘기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거든요. 근데 고수는 할 말도 아끼고 안 할 말도 아껴버려요. 이해되세요? 상대방이 궁금하게 미쳐버리게 만들면 쫓아오게끔 만드는 게 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어때요? 설득하는 모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서 초대하는 게 가장 좋아요. 평상시에 나는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초대에 있어서는 목소리 조금 톤을 높여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에너지 열정을 쏟아서 초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미리 판단하지 않기. 세상에는 변수란 게 있지 않나요? 변수, 그쵸?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랬는데 또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그쵸?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사람의 타이밍은 누구도 몰라요. 상대방의 타이밍은 상대방만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 사람 타이밍 됐냐 안 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해보면 알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초대해서 올바르게 제자리에 듣는 거는 내 목.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이밍 됐냐 안 됐냐, 이 사람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는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열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봤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은 명단에서 에이스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기는 안 나왔지만 딱 그 말이거든요. 내 생각에 할 것 같은 사람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또 해요. 내 생각에는 저 새끼 뒤지게 못할 건데 했는데 저 새끼 왔는데 뒤지게 잘해요. 이해되세요? 쟤는 뒤지게 못할 것 같은데 오니까 진짜 대박 난 사람도 있고. 이게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삶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이 시스템의 안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테크닉 아니 뭐라 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에이시안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사장님들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사장님이 이제 에이시안 누구한테 전달했잖아요. 그 사람이 에이시안 하든 안 하든 사장님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에이시안과도 상관없어요.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이템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 이게 금이에요. 이거 사면 10억으로 오른대. 근데 그 사람 안 믿으면 영원히 못 사요.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하고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보상 플랜과 상관 있어요? 보상 플랜과 상관없어요. 보상이 좋다고 다 대박 났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떼부자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설명 능력하고도 상관없어요. 개떡같이 설명해도 설득같이 알아듣는 놈이 나오고, 그쵸? 설득같이 설명하는데 개떡같이 못 알아듣는 인간들도 많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아이템, ACL, 보상 다 설명 없어요. 뭐냐면 오직 그 사람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타이밍 되냐 안 되냐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초대하면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 보지 말고 대다수 사람들이 99%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고 간을 보거든요. 간 보려면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럼 짭짤한 맛을 알거든요. 그쵸? 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결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 걱정 다 해서 판단 다 해보니까 명단이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예요? 감정을 넘어서 뭐예요? 그가 답을 하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만 하면 결정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대신 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초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빨간 사과, 파란 사과, 썩은 사과죠. A신 전달했는데 나 이거 찾던 거라고 하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나 한 번만 더 고민하겠다. 하루 이틀만 더 고민하겠다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거 어디 있냐고 너 세상에 이런 거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는 이 사람들 어떤 선택하든 무시하고 내가 다시 계속 내 할 일 꾸준히 하면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초대로 본인만의 그 초대 방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초대 스크립트는 백오피스 가면 다 많거든요. 근데 내 말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색하게 막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내 편한 영어로 초대했을 때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매월 내는 요금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알아볼 기회가 있네요. 혹시 지금 매달 내 요금 내지 않냐고. 근데 이 매달 내는 요금으로 연금 만들 수 있다면 어떻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싫어하면 그냥 패스하면 돼요. 그쵸? 어떻게 하던데? 그럼 시간 약속 잡고 그 다음에 초대 약속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두 번째, 초대를 했어요. 그럼 반응이 세 가지 나눠지죠. 진짜? 어떻게? 그러면 어때요? 초대를 하고 정확한 약속 시간 잡고 그 다음에 미팅 장소 잡아서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초대 자료 전달하고 약속을 잡아내면 되고요. 글쎄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나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예요? 내가 할 얘기 하면 돼요. 좋아요. 제가 이걸 선물 드릴게요. 하고 또 자료 주면 돼요. 뭐예요? 웃어. 빛꽃이 웃죠. 그러고 나서 저걸로 전화하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돼요. 또 그대로 초대 자료 주면 돼요. 오든 말든 그 사람 초대됐어요. 팀빌딩에 있어서 두 가지예요. 팀빌딩이 가장 빨리 되는 거는 PBR이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진짜 이제 큰 폭발할 때는 이 BOM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팀빌딩의 효능도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기 때는 오라고 하는 거 약속 잡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방문 판매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있는 장소에 찾아가면 안 돼요. 찾아가더라도 그 근처에 커피숍을 끄집어내는 게 사장님들의 등록률의 60%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사무실을 쫓아가거나 그 사람 가게를 쫓아가잖아요. 등록할 사람도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하는 집 갔어요. 삼겹살집. 손님 없어요. 2시부터 4시 브레이크 타이밍이에요. 근데 설명하다가 중간에 손님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손님이 크지 이 사업이 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에이시안 사업을 커피숍에 만나서 들었더라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잘할 수 있는 에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내가 정확히 못 잡은 거예요. 왜? 거기 방문했기 때문에. 사장님 방문 판매하고 싶어요? 방판 사업하는 거예요, 에이시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찾아가더라도 그 근처 커피숍에 끄집어내는 게 가장 등록에 도움되는 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스폰서를 동네방네 끌고 다니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시장에 막 끌고 들어와서 이 시장 아줌마한테 설명하면서 막 동네방네 다 설명해요. 그건 뭐예요? 그쵸? 이상한 변질 가는 거죠. 고급진 사업인데. 그렇지 않나요? 요금 사업은 다 대기업이 독점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죠. 개개인이 할 수 있게 만든 게 ACN인데, 그러면 제대로 된 비전 주려면 제대로 된 장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PBR 장소에서는 중요한 거는 PBR에서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PBR에 있어서 초대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거는 나의 스폰서예요. 내가 스폰서에 대한 태도가 이 초대자가 등록할지 말지에 거의 90%가 장악된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세요? 어렵게 초대한 약속을 스폰서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지 할 짓 다 해. 카톡질하고 전화질하고 들락날락하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그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PBR 할 때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스폰서한테 집중해서 설명 같이 듣고 반응을 해주고 그래서 내 초대자가 듣지 않더라도 내가 집중해 듣다 보면 얘는 나한테 빨려서 듣게 돼요. 왜? 내가 알던 쟤는 집중하는 애 아닌데 뭐 있나 보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같이 비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카톡질이나 왔다 갔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 스폰서들을 되게 좋아하네. 내가 할 얘기는 그렇죠. 신규들이 가장 많이 실수해. 그리고 가장 신규들이 그 화장실 급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등록서 내밀 때 아니야. 카드 받을 때.
아, 나 화장실 급하다. 여보세요? 전화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이 선물 주려고 이 사람 기회를 주려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대한 투자도 사장님이 받아내는 게 맞거든요. 그랬을 때 사장님이 그 카드 받아냈기 때문에 그 무게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거의 보게 되면 스폰서가 그걸 등록 결제 다 받아냈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하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그냥 다 던져버려요. 본인은 미꾸라지처럼 쭉 더 도망가요. 미꾸라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본인 할 역할을 본인이 정확히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PBR에서 본인만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장소는 어때요? 막 시끄러운 장소가 좋겠죠. 스폰서가 막 힙합 하듯이 막 설명하고, 그렇죠? 조용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그 장소를 본인이 센스 있게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같이 하게 되면 이게 클로징이 높고, BOM 어때요? BOM도 사람들이 이왕 초대한 거 7시 반 사업 설명이면 7시 반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거의 그 노예, 그 무슨 근성이라든가 노예 근성에서 아주 항상 지각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7시라고 얘기하거든요. 7시에서 8시 반 정도 끝나는데 와서 커피 타임도 가질 수 있고 너무 좋은 유익한 시간일 거라고. 그러면 7시에 오라가잖아요. 꼭 7시 15분, 20분 돼서 와요. 그러면 15분에 왔다. 강사님이 미리 와 있죠. 그럼 강사님을 프로모팅 했기 때문에 인사시키고 스폰서를 인사시키다 보면 어때요? 처음 온 장소이지만 인사는 안 하기 때문에 왜 친근감이 있어요. 그럼 강사가 설명할 때도 내가 아까 인사했는데 친근감이 있다 보니까 호감이 느껴져서 집중해 듣다 보니까 등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PBR이나 BOM에서도 팀빌딩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하잖아요. 사장님들 팀빌딩 굳이 사장님들이 실력 없어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팀빌딩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성공은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HM 비즈니스에 뭐예요? 척주예요. 사람이 척주 없으면 죽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죽기보다 못하죠. 안 그래요? 그렇죠. 척주 없으면 죽기보다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척주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숨을 써요? 척주 교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척주에 내장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숨을 쓰잖아요. 그럼 우리 HM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위클리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척주가 밖에서 우리가 거절당하면 척주가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면 HM은 위클리 와서 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정하기 위해서 위클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위클리는 HM 척주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밖에서 PBR하고 고객 유치하고 팀빌딩하고 뭐 다양한 거 뭐 하지만 중요한 건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는 시간, 척주 교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위클리 와서 진단하는 거예요. 나 척주 고객 유치 있어서 좀 부족했는데